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쯤에서 꼭대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날 월요일 시작하기 전에 토요일인가 일요일날 만든 영상에서 꼭대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조금씩 술술술 빠져가지고 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빠지고 있죠. 빠져가지고 보리밴드 상단 쪽에서 중단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지고 1차적으로 이 정도로 보고 있고 2차적으로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갭이 있기 때문에 갭을 메꾸지 않을까. 여기까지 빠진다면은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쯤에서 나 많이 팔았지요. 올라가면 뭐 더 판다고 했는데 여기서 요거밖에 안 떨어졌는데 요만큼 떨어졌는데 뭐 대략 한 50포인트 한 4, 5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근데 내 자산은 한 10% 정도 날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전체적으로 현금을 갖다가 한 20%좀 들고 있었는데 보니까 현금이 100%다 들어가고 한 120%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들어갔을 건데 내가 좀 조심을 하고 있지요. 조심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덜 들어갔고 오늘 매매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 특이했는가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이 지수가 별로 안 빠졌거든요. 그리고 장중에 주로 선물을 보고 있는데 이 선물을 보게 되면은 장 초반에 빠졌다가 밀어 올릴 때 보면은 시간대별로 보면은 여기가 9시 30분쯤에 바닥을 찍고 올랐지요. 9시 30분쯤에 바닥을 찍고 올랐는데 외국인이 팔았거든요. 기관도 팔았습니다. 연기금도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돌아서 가지고 계속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결국은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좀 개인의 패턴이 올라가면은 팔고 내려오면 산다 뭐 이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갭 하락해 가지고 밑으로 눌렀다가 올라오는 와중에 개인들이 계속 더 사가지고 개인들이 좀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했습니다. 근데 어, 외국인이 뭐 여기서 보더라도 그래서 팔고 선물 팔았지요. 어, 이 옵션으로 보게 되면은 하방 쪽일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은 장중에 계속 상방을 가리키고 있었고 개인은 약간 하방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패턴과 약간 다르다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든 하루였습니다. 거래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아직은 윗방향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 보는데 얼만큼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요 어디에서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어,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 단기적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겠지요. 근데 요 조금 떨어지는 와중에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장중에는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산 주식이 갖고 있는 게 뭐 그냥 0. 몇 프로 수익 나고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하더라고요. 0. 몇 프로 1%도 안 되는 그 타이밍에 팍감 아까 고민하다가 나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 후에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모르겠다가 내가 이때부터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었고 파생으로 볼 때는 콜 쪽으로 많이 변동성이 양방향으로 다 줄었기 때문에
줄어서 바닥 징후 비슷하게 나오는데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1차적으로 이 정도 요 저점을 깨지 않을까 요 정도 받고 2차적으로는 요 정도 요 갭을 깨고 내려올 것이다. 그럼 나는 요 언더슈팅 놓을 때 매수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내 예상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디게 그러니까 이 조정과 상승이 더디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모르죠. 이렇게 조정을 뭐 한 달 정도 이래 두다가 오를 때는 일주일 만에 고점을 뚫어버리죠. 뭐 길게 조정을 주다가 뭐 길다 해봐야 뭐 한 달 정도인데 한 달 정도 조정을 주다가 한 일주일 만에 뚫고 올라가 버렸죠. 일주일, 2주일 만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또 뭐 한 2, 3주 만에 꼭대기 치고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위기설도 있고 뭐 또 8월 되면은 여름 랠리도 있죠. 휴가 가기 전에 한번 랠리도 있는데 그 랠리 때 얼마큼 올라갈 것이냐,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 쌍봉을 칠 것이냐, 미달이 놓을 것이냐, 이렇게 뭐 여러 관점에서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 나는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또 모르죠. 이렇게 자꾸 쭉쭉쭉 처지게 되면은 지금 올라가는 거는 몇 개 없지요. 내 센터에 운동하시는 47년생 그분이 가진 그런 종목들은 뭐 오늘도 힘이 괜찮아 보이던데 전체가 빠지면은 같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조금 빠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장중에는 빠졌는데 종가에 다시 밀어 올렸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나마 위로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줘야 우리나라 시장이 가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2차전지가 올라가줘야 우리나라 시장이 가겠죠. 오늘 뭐 에코프로 BM이 조금 빠진 것 같고 뭐 에코프로도 76만 5천원 80만원 근방까지 갔다가 밀렸네요. 이수화학이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에코프로하고 이수화학, 코스모화학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수화학에서 분사가 돼 가지고 이수 스페셜 뭐 T인가 이런 게 생겼어요. 이것도 그냥 83,000원에 상장돼 가지고 마구 올라가서 지금 뭐 5배가 올랐습니다. 이분이 하여튼 뭐 시장을 갖다가 대체적으로 뭐 가진 종목들이 가네요. 이수화학도 보다시피 날아 올라갔지요. 코스모화학도 날아 올라갔고 에코프로는 심하게 날아 올라갔고 그래서 참 이 장에서 맥을 잘 짚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생기신 거는 뭐 키가 좀 크더라고요. 180 정도 되나? 뭐 하여튼 170 후반대나 180 정도 되고 얼굴이 시커멓고 맨날 술을 드셔서 그러는지 얼굴이 시커멓고 뭐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더라고요.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출근하시고 규칙적으로 주식을 보고 규칙적으로 퇴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술 마시고 이거를 반복해서 하시네요. 좀 궁금한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한테. 처음에는 몇 년 전부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연세에 벤치프레스를 갖다가 140kg를 들고 운동을 하시길래 원할렘 하는 게 아니고 뭐 운동을 하시길래 와 상당히 세다. 몇 년 흐르는 사이에 이제 120kg로 줄었는데 그래도 뭐 적은 무게는 아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힘이 쪽쪽 빠지면은
재산도 조금씩 날라갑니다. 뭐 이분도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무게가 줄고, 뭐 요즘은 좀 더 줄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무게를 치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뭐 지금 나이에 근육 키울 것도 아니고 뭐 근육 뭐 무게를 많이 쳐서 뭐 하냐 뭐 하는 식으로 하는데, 뭐 그래도 근력 운동은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술도 꾸준히 드시고, 지난주에는 한번 술을 많이 드셨다던데, 뭐 5명이서 회를 3kg를 사가지고 뭐 드셨다 뭐 이러길래, 이거 이 노익장이 강하시네. 70대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참 잘 드시네 뭐 생각은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죠. 외국인이 어제 오늘 기관이 계속 팔고 외국인도 매도세에 가담했는데, 이런 쌍끌이 하방으로 쌍끌이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적게 빠졌지요. 그래서 언제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빠졌다 오를지 아니면 여기서 플러스로 돌릴지 뭐 그 자체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해주식은 어찌 되나 해가지고 보니까, 뭐 해주식을 봐도 뭐 하방같이 보이더라고요. 이미 S&P 500이나 나스닥은 5일선에 걸쳐놨지요. 니케이하고 토픽 동정지수를 보니까 오늘 5일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와가지고 갭 하락을 해서 반등을 빠지다가 반등을 해가 양봉을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5일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유로스톡스도 보면은 5일선을 깨고 내려왔지요. 유로스톡스가 5일선을 깨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프랑스, 독일, 영국 다 5일선 깨고 내려왔다는 얘기겠죠. 독일은 뭐 11선도 깨고 내려왔네요. 뭐 11선인가 21선인가 모르겠는데 11선이네요. 깨고 내려왔습니다. 원달러는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을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뭐 환율이 더 올라야 정상인 것 같은데, 1400 넘어갔다가 지금 1200원대로 내려와 있는데, 이거는 국가가 외환의 개입을 좀 많이 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개입이야 늘 하겠지만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많이 팔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고 있다, 뭐 이렇게 나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로 보게 되면은 5일선 깨고 21선을 이렇게 깼다가 장중에 깼다가 뭐 회복을 했지요.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200선, 21선을 지지받고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200은 어떻는가 볼까요? 코스피 200은 200도 뭐 코스피와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물과 코스피 200 현물 사이를 보면은 베이시스가 1.57, 장중에는 1.8 정도 됐는데 1.57이면은 조금 베이시스가 줄었지요. 그래도 콘덴 거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다가 한번 툭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툭 빠지다가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빠질 때 한번 먹고 오를 때 한번 먹고 해야 되는데, 이 빠질 때 깨지고 오를 때 또 깨지고 이러면은 뭐 재미가 없지요. 주식은 내가 늘 길잡이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뭐 리딩을 하는 건 아니고, 뭐 길잡이로서 시장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조금은 이렇게 떨어질 때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는 괜찮으나 많은 거를 넣는 거는 원치 않는다 그랬고,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팟이라고 그랬거든요. 뭐
90% 이상이라도 파시라 그랬습니다. 파신 분들은 추세가 무너질 때 가진 종목들이 수익 났다가 추세 무너질 때 파신 분들은 뭐 그나마 현금이 좀 많이 들어와 있을 거고, 계속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겠지요. 더 빠지면은 많은 현금은 아니고 뭐 현금화 시킨 거에 한 반의 반 정도, 한 20, 30%, 그 정도 현금은 다시 한번 조금 들어가도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은 하방 경직성이 강한 종목을 잡는 게 좋겠죠. 여기서 이렇게 쭉 조정받다가 올랐죠.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종목들은 별로 안 올랐습니다. 뭐 이 요즘 47년생 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박사님이 영상을 자꾸 안 찍겠다 그래가지고 박사님 말씀을 갖다 전달하는 것보다 한번 조만간에 만 두세 달 안에 박사님 영상을 한번 따 보겠습니다. 뭐 계속 노력 중이니까. 아쉬운 따나 그 47년생 되시는 분, 그분이 그래도 주식을 매일 쳐다보니까 뭐 출근해가지고 한 2, 30분만 일하면 끝난다더라고요. 그럼 네, 주식이나 쳐다보고 있다는데, 뭐 건물관리소장이시니까 원룸을 갖다가 190기 관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한 빌딩이 어디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 그렇다니까 관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나도 건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관심 좀 생겼는데, 뭐 시내 중심가 같으면은, 중심가 약간 벗어났지만은 시내 쪽이니까 아무래도 건폐율을 한 80% 정도는 주지 않을까, 용적률이 한 1000%에서 12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럼 땅이 한 몇 평에다가 건평이 얼마니까 청수가 몇 층쯤 되겠다, 이 그림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 그림대로 하면은 거의 들어맞죠.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을 거고, 그러면 전체 통째로 원룸 190개를 다 사면은 금액이 얼마쯤 되겠다. 그러면 월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다. 대충 통밥이 나오죠. 뭐 그런 것, 사업 타당성 조사하는 게 내 한때 일이었으니까, 뭐 일이라는 거는 돈이 없으니까 꿈만 꾸는 거죠. 그걸 갖다가 오래 해놓으니까 잘 합니다. 회사 다닐 때도 잘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거래처에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은 누가 가르쳐 줬냐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맞췄는데, 진짜 전문가를 나중에 보고 나서, 와, 이 중학교 다닐 때 상업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진짜 고수들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와, 내가 보는 거는 보는 것도 아니구나. 나는 10% 내외에서 잘하면 5%, 5%에 10% 내외에서 맞추는데, 대략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1% 안에 맞추더라고요. 1%. 그래서 와, 이 진짜 전문가, 진짜 선수는 따로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그래도 10% 안에 맞추는 거면 그게 어딥니까? 별 자료도 없이 들은 것도 없이 그냥 본 것만 가지고 그 정도만 해도 뭐 상당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투자해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밥 벌어 먹고 못 사니 그래도 뭔가 부족함이 있다 하는 거겠죠. 자, 지금 그 쌍끌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끌이 매수가 아니고 쌍끌이 매도입니다. 이 정도 빠졌다는 것은 내일 만약에 내일 모레 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죠.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솔직한 마음으로 잘 모르겠지만은 나는 원래는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올 것이다. 근데 지금 코스피 200을 보면은 5일 추세선이 10일 추세선을 깼지요.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역방향으로 하락으로 가는 듯이 보이긴 하지만은, 내일은 약간
위에서 시작했다가 밑으로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하락 추세가 약간은 더 남아 있을지 아니면은 21선에 지지받고 위로 올라갈지 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은 지금 기관이 팔고 있고 외국인이 팔고 있고 이거는 뭐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삼성전자가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평선을 다 뚫고 위로 방향을 잡을지 아니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반등함 들어왔다가 재차 빠질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더 매수 시기다 매도 시기다 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오르든 내리든 좋은 종목을 갖다가 많이 발굴해 가지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몇 달 후에 많이 빠지게 되면 그때 분할 매수를 한 6개월 정도 해간다. 그래서 저점에서 턴할 때 상당 부분 주식을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책임을 질 수 있냐? 뭐 책임은 항상 못 집니다. 책임은 못 지고 이런 추세에서 한 번 정도 더 뚫고 내려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요 저점을 뚫고 내려와 주면은 정말 기회가 되겠지요. 이 저점을 뚫고 이런 언더슈팅이나 이런 언더슈팅이 나와주면은 상당히 땡큐죠. 그때는 한번 배팅이 들어갈 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동남아 동북아 정세를 보게 되면은 그 워런 버핏이 전 세계적으로 큰 손에 속하죠. 큰 손이죠. 이 워런 버핏이 그 대만의 그 TSMC 우리 삼성전자의 경쟁회사 TSMC 주식을 다 팔았지요. 사가지고 한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판 것 같아요. 한 1년 전후래가 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주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쪽에 뭔가 불안하다 이거죠. 뭐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거겠죠. 그럼 일본은 안전하다 싶으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워런 버핏이 투자했다는 소리가 안 들리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직 명확하게 뭐가 밝혀진 게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시기 하도 똥탕을 치나가지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어줬지요. 일본에서 볼 때는 뭐 반일을 했다고 겉으로는 보이지만은 정말 고마운 일을 해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일본 입장에서 그토록 염원하던 보통 국가,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를 만들어줬으니까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고마운 존재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뭐 보통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뭐 정치인이나 거구 일본인들이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 그러니까 뭐 일종의 남자로 따지면 거세당인 거죠. 거세당했다가 봉합수술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마초가 된 거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강력한 일본이 다시 군사적으로 강해지면은 강한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있는데 참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가 참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하는 지도자 놈들이 상당히 현명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지도자 분들이 돼야 될 텐데 지도자 놈들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흘러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한번 반등이 있고 그 반등이 있을 때나 이거 뚫을 가능성이 나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술술 빠지면은 그러다가 푹 꺼지면은 이런 식으로 푹 꺼지죠. 그러면은 따라 들어갈 때다. 이때도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푹 꺼졌지요. 톡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재차 툭 떨어졌지요. 그럼 여기 바닥이다. 이런 징후가 요 다음에 또 놓는다면은 그때는 뭐 좀에 들어가라 그랬죠. 들어가셔가지고 요 위에 뚫고 올라갈 때 추세 따라 쭉 들어가면서 쭉 올라가면은 그때는 거의 상당 부분을 트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은 수익 매매 정도는 가능하겠지요. 수익 매매. 좀 떨어지면은 분할 매수로 쭉 들어가 가지고 1차적으로는 요 정도 선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하고 2차적으로는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한번 더 하고 더 빠지면은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하방인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이 선 밑으로 내려올 때 언더슈팅이라 생각하고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까지 안 내려오면은 안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도 많이 들고 있는데 사부작 들어간 게 벌써 제일 적게 가지고 있을 때의 한 50%가 더 들어간 거죠. 많이 들어갔지요. 요 떨어지는 사이에 사부작 떨어지는 사이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도 조금만 수익 나면은 이제 팔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은 뭐 아시다시피 4개밖에 안 들고 있는데 별로 오르지를 않네요. 전체적으로 쪽쪽쪽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밖에 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10%가 안 내렸는데 뭐 5%도 안 내렸는데 내 전체 계좌는 10%가 빠졌더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뭐 말하고 보니까 뭐 별건 없는데 하나 외국인과 기관이 쌍으로 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매수를 했는데 별로 안 빠졌다.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 툭 빠질 것이냐. 툭 빠지면 어떻게 하방으로 보고 따라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격가대라 생각이 들어가도 되죠. 그것만 먹을 거라면. 아니면 상방으로 갈 거라고 보고 들어가야 되는가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장이 강하면은 조정이 얕고 더 갈 것이고 장이 좀 약하면은 조정이 좀 깊고 더 갈 수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 좀 밑에서 사고 싶어 하지 위에서 사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쨌거나 어제 오늘 외국인이 판 게 그래도 뭐 6,400억이나 팔았네요. 어제 오늘 이번 주 들어가지고 이틀 동안 6,400억을 팔았습니다. 6,400억을 팔았고 밑으로 조금 더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밀어 올릴지 아니면 더 많은 돈으로 밀어 올릴지는 뭐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간은 계속 팔고 있지요. 자,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뭐 잘 보고 계시다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바닥을 조금 쳤다 싶으면은 현금화 시킨 게 많으신 분은 조금 들어가시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